네, 오늘 패널 토론은 잠깐만요. 예, 좌장은 한사대학교 최현철 교수님이 맡아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패널은 국토교통부 김홍락 항공정책과장님, 항공교통연구원의 박진서 본부장님, 그리고 인천공항의 김범호 본부장님, 최도환 상무님, 송경훈 본부장님, 변종국 기자님 이렇게 나오시겠습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니까 대통령 취임식 때 무지개가 떴다 그래서 화제가 되고 사진도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1회 포럼 갖게 됐는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의 토론의 무지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좋았던 말씀은 대한항공 최상무께서 말씀하시기를 든든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든든함을 기반으로 해서 항공산업포럼을 정립시키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큰 박수로 패널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이 발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보면서 좀 놀랐어요. 지금까지 하면 사실은 이런 데 나와서 주제 발표하면 가릴 거 가리고 좀 듣기 좋은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체감치 못한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또 여기 우리 과정 수료하신 분들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이게 길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거 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군대 가는 꿈꾸는 것처럼 최고 경영자 과정 나오셨는데 또 오늘 최고 경영자 과정 다시 들어오신 것 같아갖고 아주 좀 지루함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포럼에서 백미는 이제 토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먼저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토론은 개념이나 정의 갖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을 토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담론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 의견, 생각, 말도 안 되는 얘기도 공유할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서스럼 없이 이제 패널 분들하고 플로어에 계신 분들이 질의응답을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우리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국제항공과장, 항행시설과장 하시고 가장 주책이신 항공정책과장을 맡고 계시는 김흥락 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연구원에서 중심이 되는 본부장님이십니다. 박진서 본부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자라 그러면 좀 과거에는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기자분들이 정말로 저희한테 좋은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오늘 동아일보에서 변종석 기자님 패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하면 질의응답 시간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 제 오른쪽에 계신 박진서 본부장께서 먼저 이제 오픈을 해주시면 담론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고 제 옆에 계신 김홍락 과장님께서는 분위기 보시고 중간 정도 이제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또 발표를 잘 들었고요. 우리 소대섭 교수님하고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어떤 주제로 또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하면 좋을까 사실 같이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일 우리 이제 항공산업계가 당면한 게 이 코비드-19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회복을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뭐 이슈가 되게 아주 다양하고 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걸 좀 주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해서 이제 주제를 삼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뭐 항공산업의 관점에서 보면 플레이어들이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제일 제가 볼 때는 뭐 다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항공사. 거기서도 이제 또 메이저로 대형 항공사가 이끄는 대한항공, 그 다음에 또 LCC가 같이 포함을 해서 제주항공이 또 거기에 어떤 그 하나의 플레이어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 플레이어가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포트. 특히 이제 뭐 이번 코비드로 인해서 제일 타격을 받은 국제선 부분에서 또 중심이 되는 인천국제공항이 같이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플레이어는 저는 소비자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소비자고요. 그 세 가지가 저는 항공산업의 어떤 뭐 생태계 측면, 또 저 개인적인 어떤 그 범위나 정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플레이어들이 오늘 사실 같이 발표를 나눴고요. 그 메인 주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항공산업을 정상화시키고 하기 위한 어떤 대응 방안, 전략들을 항공사, 공항공사 이렇게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저는 사실 하나하나 제가 이견이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진 않고요. 저도 100% 공감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요 증가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 지금 우리가 보여지지 않지만 잠재적인 수요가 지금 뭐 예측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잠재적인 수요가 우리 시장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잠재적인 수요를 우리가 어떻게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느냐, 그건 사실 여기 계신 우리 플레이어들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뭐 아까 국토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말에 50%가 될 건지 70%가 될 건지 하는 문제는 여기 플레이어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실 때 그거에 대한 성과가 직접적으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수요 증가가 되면 사실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얼어있는 프로즌된 상태인데 우리 항공산업이 그게 이제 서서히 풀려가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이, 특히 이제 1차적으로 변한 게 이 공항공사의 여러 가지 운영들이 이제 항공사의 운영에 따라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공항의 강점이 사실 24시간 운영이 강점입니다. 근데 그걸 부분적으로 지금 커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부터 또 일종의 PCR,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방역이 제일 좀 에 대한 영향이 그나마 좀 적습니다만 LCC는 단거리를 뭐 2회 그냥 하다가 이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방향인 게 커피 때문에 못하고 2회밖에 못한다거나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공항 운영이라든지 뭐 항공사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는 법인에서 이제 방역 인력 때문에 아마 이런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뭐 방역 인력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뭐 자동화, 전산화 아니면 뭐 사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좀 대책을 한다면 그 인력 때문에 커피가 벌어지는, 방역 인력 때문에 커피가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은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아시고 그렇게 건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공항탐구, 또 항공사, 결국 또 국민에게도 큰 혜택이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커피가 빨리 좀 해소되거나 완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가장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주변적인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포럼 패널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이제 항공정책과장으로 옮겼기 때문에 직접 관계되는 국제항공 과장이나 항공산업 과장을 권유를 받다가 내용을 보고 제가 오기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게 경량의 세월을 거쳐온 사람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코비드 시작부터 지금까지 과장급 이상으로 항공 쪽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흔치 않습니다. 항공직을 제외하면 제가 행정기관 시설주의 중에 유일한 겁니다. 어느 때부터 시작을 했느냐? 제가 2002년 2월입니다. 신천지가 터졌을 때부터 대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디 있었냐면은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아시아나항공기가 그냥 현장에서 대응을 했었습니다. 복귀하고 국제항공 과장을 맡고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5,600 관광비행, 트래블 버블, 뭐 필리핀 환승 전용 같이 제가 그 국제항공 과장 때 직원들과 여기 계신 분들 또는 직원들 잠시만의 도움으로 해봤습니다.
사실 에피소드 말씀을 드리면은 끝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김 기자님 오셨는데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어느 시기가 되면은 아마 제가 인터뷰를 해도 몇 시간 하는 것 같아요. 좀 소리가 깊은데요. 소리는 길었습니다. 제가 우리 말씀 제안 주신 급휴라든지 이런 문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최도한 상무님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1월 2월부터 우리 항공사들하고 간담회한테 제가 부탁을 한 게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항공편 제한을 할 리가 없다. 모든 건의는 국토부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방역 당국에 가서 호소를 해달라는 거 제가 방금 던지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해답은 다 나왔습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거. 뭐를 해야 된다는 거 다 나왔어요. 방역 당국에 호소를 해달라는 겁니다. 자, 외국의 교통부 안전 FAA 같은 항공 당국 그리고 교환 외국 대사관들 왜 안 늘려주느냐? 10편을 신청을 했는데 도대체 한 편이 뭐냐? 왜 안 해주느냐? 는 그렇게 시달렸다고. 그때만 하는 이야기가 국토부는 여러분들 편이다. 근데 지금 이니셔티브가 방역당국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방역당국을 선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방역당국은 꽤 시간은 어땠느냐? 항공사들 괜찮잖아요. 흑자 남기잖아. 그럼 전 벌칙 끼는 거죠. 이게 유보유직, 무고유직 하면서 이게 흑자 남기, 흑자 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FSC만 있는 거예요. 우리 이 패널 멤버 중에 가장 이걸 객관적으로 보고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은 변종석 기자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예. 그래서 변 기자님께서 한번 요거에 대해서 좀 쭉 들으셨으니까 갖고 계신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동아일보 제가 변종석으로 등록이 됐나 봅니다. 변종국입니다. 예. 그렇죠. 예, 여기도 잘못 변종국이고요. 예. 어떻게 뭐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좀 현장에서 제가 종합지에서는 보통 2년마다 부서가 바뀌는데 제가 5년 동안 제가 항공업계에 계속 출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기사를 쓸 때 10개를 취재하면요. 날 것의 것 9개는 버리고 최대한 정제된 멘트만 씁니다. 9개 날 것의 것이 더 재밌고 진짜 얘기인데 이거는 기사에 썼다가는 이렇게 세게 얘기해도 돼? 누가 다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막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9개 날 것의 이야기를 조금 몇 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기 토론 발제해 주셨던 최상무님 발제 토론에서 소형 모델 아이디어 소형기 시장이 좀 더 커지고 있고 우리가 저기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또 재미있고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코로나가 위기였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돼서 혹자는 이거를 뭐 양극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소비를 더 할 수 있는 층이 늘어났다는 의미도 됩니다. 아침 10시에 여러분들이 백화점 명품관에 가면요 2030, 40 명품 사려는 사람이 줄을 섰거든요. 코로나 부자들입니다. 주식을 했든 코인을 했든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고 유통 명품 업계는 이 사람들의 어떤 소비 트렌드를 이미 반영을 해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거든요. 항공업계도 똑같습니다. 소형기 그다음 비즈니스 제트 이게 지금 물론 전용기가 좀 비싸긴 하지만 이것만 가격 경쟁력만 좀만 갖추면 충분히 내두고 돈을 내고 여행을 가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소비하는 층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하면 좋은 마케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교통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하지 않습니까? 그 한국여객 모의 조사 할 때도 보면 그 조사 항목에다가 내가 얼마만큼 돈을 쓸 수 있다라고 이런 설문조사 항목을 조금 더 만약에 반영을 한다면 그게 베이스가 된다면 항공업계랑 여행업계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게 지불 능력이라는 변수를 갖고 또 개발할 수 있는데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항공업계인데 그 여기
중대본 관계자분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만약에 포럼 우리가 항공산업발전 포럼이 다음번 더 열린다면 적나라하게 과연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업계에 지연이 됐던 여러 가지 정책, 지원 제도 그리고 특히 중대본 중심에 일원화됐던 이런 정책이 정말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날 것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과연 정말 확진자 숫자에 너무 매몰돼서 유연하지 못한 정책을 써서 정말 중대본이 내렸던 그 방역 정책이 과학적이었는지부터 저는 일일이 하나씩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중대본에 유연하지 못했던 방역 정책이 항공업계 회복 속도를 타이밍을 완전 놓치게 만들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미국에서 코로나 이전에 항공 수요 50% 회복했다는 기사를 제가 6개월 전에 썼어요. 하지만 우리 20만 50% 갈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글로벌리는 지금 이미 다 수요 회복 막 돼서 조종사가 없고 승무원이 없다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유무급휴직 그게 항공업계가 잘못했다 인천공항 전혀 우리는 정말 할 만큼 다 하고 있는데 그런 유연하지 못했던 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항공산업의 발전 어떤 타임을 많이 놓쳤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돼서 국토부의 힘을 좀 강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아니, 국토부의 항공정책실에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면은 항공업계 계신 분들은 국토부가 쥐어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감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칼럼도 썼고 항공정책실을 항공청과 같은 독립된 기구로 격상시키는 논의를 할 타이밍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이카오 이사국의 파트 3입니다. 어떤 나라들이랑 같은 업계를 나가냐고 하면 제가 그 나라를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만 적도기니 페루 이런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항공 경쟁력에 비하면 좀 다소 좀 같이 하기는 조금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파트 2에 있는 나라들 보면 다 독립된 항공기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파트 2로 가려고 하는 것도 사실 버거운 겁니다. 인프라가 안 갖춰져 있고. 그리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국토부 내에서 항공 정책 관련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만큼 글로벌 팀이 있어야 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민감해야 되고 항공이 정말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트렌드를 빠르게 알아야 되고 하는 조직이 과연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고 UAM도 한다면서요. 항공우주청 만든다고 하면서 우주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하늘에 뭘 띄우든가 아니라 해서 항공 관련된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반제면 통제면 다 베이스가 그거여야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 국토부 산하이냐? 국토부 비판한 거 아닙니까? 우리 도와주신다. 네, 그럼요. 네, 저는 한국 정책과 관련된 항공청이 되면 우리 실장님 청장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농담이고. 근데 이렇게 조금 우리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뜬금없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서 혹시 제 말에 동의를 하신다면 항공청이라는 곳을 설립할 타이밍이 왔다. 이런 논의를 좀 하자. 2000년 때부터 사실 항공청 만들어내려고 많이 했는데 그 감사고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안 이루어졌는데 아무튼 이런 논의를 조금 더 이제 진중하게 할 만한 시간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통합 논의에 있어서 저희가 물론 이제 장밋빛으로 봐서 뭐 앞으로 우리나라 항공이 발전하려면 아시아나 대한항공의 통합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독점적인 지위의 항공사가 등장함으로 인함에 따른 정말 소비적 효용 감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세미나를 하고 기자들을 부르고 무슨 행사하는 건 다 자동차, 반도체, 해운 2000년 6월쯤에 삼성동에서 발전 포럼이 하나 열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다 도와달라는 거예요. 언론사 다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항공업계만 없어요. 정말 쥐어 터지고 있는데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다 모아놨는데 제일 많이 얻어 터진 항공업계만 없는 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조금 언론 대응이나 여론전에 조금 너무 무뎠던 건 아닌가. 안타까웠던 거는 업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항공사는 막 공항공사한테 막 주기를 깎아달라고 막 싸우고 있고 그러면 안 돼.
그 우리끼리 싸웁니까? 이거 지금 저기서는 다른 업계는 역대급 포항을 내고 있는 반도체 차 2차전 이런 데서도 어렵다고 난리를 부리는 마당에 좀 아쉬워요. 그래서 기자도 아는 만큼 씁니다. 기사를. 그럼 기자가 알게 되는 거는 들려주시는 만큼 알게 돼요. 저도 오늘 여기 오다 보니까 최상원이 가면 되니까 오늘 기사글 한 10개는 발견한 것 같은데 네. 이런 자리에 기자들 좀 많이 불러주시고 아까 실장님 나가면서 저한테도 우리 국제상 확대 좀 해달라고 기사 써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좀 교통연구원이 좀 중심이 돼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기자님 성함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에 저는 처음에 좋은 말씀 하셔갖고 했는데 마지막은 이름도 제대로 호칭을 못한 제가 잘못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 정보 교환을 통해서 기자님들이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얻어내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중에 이제 통합을 하면 요금이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항공에서 최상무님이 오셨는데 그 말씀은 제가 보기엔 최상무님이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아까 박진서 본부장께서 말씀하신 중에 안전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거든요. 대한항공이 우리나라의 항공에서는 가장 큰 집이잖아요. 큰 집의 입장에서 안전에 대해서 이런 방향성이나 코로나19에 그거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 안전에 그 말씀 드릴 거고요. 우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안전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제 우려되는 게 안전입니다. 저희한테는 뭐 안전이 절대적인 거고 혹시 그쪽에 안전에 의심받으면 뭐 수요가 사라질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안전이 이제 특히 이제 전통적인 항공기 자체 안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위생 측면의 안전 두 가지를 저희가 이제 유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통적인 항공기 그 하드웨어 쪽의 안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비행기가 지금 운항 중인 거는 정상적으로 하니까 이제 덜 걱정되는데 새롭게 투입하는 스토리지대에다 꺼내는 항공기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서두를 이유도 없고 서두를 생각도 없습니다. 차근차근 지금 하면서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제 이것을 투입하고 그 전에 안전한 걸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인적 요인을 지금 조종사들이 이제 어떤 기종원에서 화물기나 이런 장거리 기계들은 조종사들이 조종사보다 더 많이 막 운영을 하니까 덜한데 약간 휴업을 했던 소형기 조종사들이라든가 아주 초대형기 380 조종사들은 실제로 투입을 적게 했기 때문에 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게 해서 뭐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터는 계속하고 시뮬레이터가 환경이 거의 실제 항공기하고 비슷합니다. ATC 그 관제사하고 교체하는 거 말고는 거의 조종 자체는 비슷하니까 그것도 병행하고 또 하나 관제탑하고 교신한다든가 항로에서 경험이 이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른 비행기에 다른 기종에서 관속 비행 조종석 기계 조종사 기장 부기장 그 뒤쪽에 자리가 2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에 탑승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하면서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도 지금 휴업을 그동안 좀 많이 했었는데 휴업 직원이 지금 한 자릿수로 내려갈 정도로 해서 다 투입해서 지금 항공기 리커버리 쪽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전은 뭐 철저히 할 거니까 그런 건 우려를 뭐 안 하셔도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가 뭐 숙명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이제 할 거로 지금 되고 국토부에도 이제 감독 철저히 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뭐 알고 있고 계속 감독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합한 이후에 운임 관련해서